교재는 293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가산세라고 보이실 겁니다. 무슨 세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이제 말 그대로 더할 가짜 써서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더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을 더 내는 이유가 뭐죠? 말 들어서 말 안 들어서? 말 안 들어서. 누구 말 안 들어서요? 국가 말 안 들어서 더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론보다는 뭐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실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실기 때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가산세 계산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294페이지, 295페이지에 있는 게 다 가산세 계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내면은 우리는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양이 너무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은 가산세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걸 다 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 거 다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뭐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쭉쭉쭉쭉쭉쭉쭉 넘어서 298페이지. 몇 페이지요? 298페이지. 요건 나중에 실기하면서 따로 외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가산세 계산하면서 외우실 건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작년에. 그러면 시험에 내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정신고시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감면의 뜻이 뭘까요? 예, 줄여주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감소시켜주는 걸 일명 감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몇 프로 깎아주겠대요? 90%.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90%. 그럼 몇 프로만 세금 내는 거예요? 10%만.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75%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은 몇 프로 깎아줘요? 50%. 그 다음에 1년은 30%. 그 다음에 1년 6개월은 20%. 마지막으로 2년은 몇 프로요? 10%라고 298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빨리 신고하면은 뭐 해줄게? 깎아줄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은요. 국가에서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유도라는 거냐면은 실수할 수 있어. 맞죠? 사람이니까. 그 대신 실수했으면 빨리 뭐 하란 얘기예요? 찾아서 해결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세금을 뭐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없었거든요. 어느 영업부 직원, 저희 회사는 아니었고 전 그때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였는데 그 영업부 직원 중에 한 분이 깜빡한 거예요. 근데 뭐를 깜빡했냐면은 세금 계산서 있죠. 세금 계산서를 다이어리에다 껴놓고 깜빡하고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1억짜리였나 10억짜리였나 그랬어요. 금액이 커요, 작아요? 크죠? 금액이 크면 가산세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고 하긴 그렇고 그거 못 챙겨갖고
더 낸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회사가 워낙 큰 데라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는 안 했대요. 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네가 내. 이건 아니었는데 그분 한 달 후에 그만뒀어요. 근데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그 상황이 오면 저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괜히 모여서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 달 후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그 실수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요것도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할 건데.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공부할 게 따따블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8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은 요분은 옛날 걸로 가는 거예요. 요분들은 얼마 미만일 때 4,800만 원 미만일 때 영수증 발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 해주겠다? 면제시켜 주겠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회계 때 문제 저하고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나오면 그냥 계속 써요. 근데 계속 쓰는 이유는 딴 거 아니라 그랬죠. 기억 안 날까봐.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쓰다 보면은 한 글자라도 더 기억나더라고요. 라는 생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그냥 쭉 넘어오셔서 306페이지 소득세로 넘어오세요. 무슨 세요? 소득세. 소득세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무슨 설명을 드릴 거냐면 소득세는 이론에서 두 문제 나와요. 4점. 그 다음에 실기에서 두 문제 나와요. 15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실기 쪽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배점이 뭐하니까? 크니까. 왜냐면 어차피 배점 큰 거 틀리면 시험에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실기 쪽에 좀 더 힘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공부를 꽤 오래 해봤지만 이 시간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 시험은 볼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자격증 따시고 그 이후에 공부를 별도로 더 하셔야 돼요. 저도 뭐 공부를 해봤지만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이 공부가. 근데 재미도 있어요. 특히 이제 숫자 관련돼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배우면 재밌어요. 일단 앞에 먼저 보세요. 요것도 이제 추후에 쪽지 시험 볼 건데 우리 소득세는 크게 요거는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무슨 설명을 먼저 할 거냐면은 원래 소득세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득세 그러면 여기에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무슨 세라 그래요? 법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 내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이 낸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라고 표현하고요. 법인이 낸다 그래서 무슨 소득세라 그래요? 법인소득세. 근데 줄여서 우리나라는 그냥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뭐뭐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렇게 총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분류과세라 그래요.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류의 뜻이 뭐죠? 예,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류 작업. 그러면 나누는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분류과세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총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합쳐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과세라 그러냐면 종합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요거를 어떻게 낸다고요?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에 대해서만 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사업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주식 관련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연금 받으면 뭐도 내고요? 연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그 한 명이 여러 가지 혜택, 그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거밖에 없죠. 근로소득.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게 이제 소득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무슨 과세라고 있어요? 분리과세. 예, 분자가 무슨 분자죠?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걸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저희가 외울 때 제가 이거 몇 번 강조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외울 때 순서대로 외워야 될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에 순서대로 외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 결손금 처리 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꼭 순서대로 외우세요. 무슨 소득세요? 종합소득세 종류 있죠? 이것도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안 외우시면은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순서대로 외우세요. 결손금 처리 순서랑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종류. 요거는 꼭 순서대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득세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나올 확률 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2개 중에서 하나 맞추면 공부 잘한 겁니다. 2개에서 2개 다 맞을 때도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2개 중에 하나만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다 그날의 좀 컨디션에 따라서 틀리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또 부연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소득세 총칙, 소득세 이론.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뭐래요? 조세래요. 그래서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자연인이 내시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무슨 세예요? 국세. 국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죠? 아니다. 누가 내는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네,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특징 보시면 국세이면서 직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직접세. 그래서 직접세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납부하고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고, 그 다음에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금은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세 중에 대표적인 게 교육세라고 있어요. 그럼 이 교육세는 뭐 하는 데만 써야 되죠? 교육하는 데만 써야 돼요. 근데 보통세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배울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대부분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보통세들은 세금을 걷어서 쓸 때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걷어갖고 국가에서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를 정해서 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 그래요? 보통세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어디 쓸지를 추후에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근데 교육세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쓸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무슨 세라고요? 보통세. 참고하시고. 근데 저희 시험은 보통세 저런 건 잘 안 내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소득세도 신고납부 제도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도 무슨 제도였어요? 신고 및 납부 제도였었죠. 그래서 얘도 신고 및 납부 제도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필요 없고 307페이지. 307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방법이라고 있어요? 과세 방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가 뭐 내는 거라 그랬죠?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과세라 그래서 총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6가지. 그래서 그 6가지가 뭐냐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게 이제 종합 과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무슨 과세와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그래서 요게 분류라 그랬죠. 분류는 이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 소득세, 그 다음에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요렇게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요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류과세.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받는 이자 소득 같은 거,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그 다음에 일용직, 요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자는 뺄게요. 이자는 또 뒤쪽에 나오는데 이자는 좀 다른 버전이 있어서 이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복권 당첨 되잖아요. 그러면 복권 당첨금 받으러 가죠. 그럼 복권 당첨금 받으러 갔을 때 그냥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줘요. 그러면 그 세금 띄고 받으신 다음에 끝이에요. 더 이상 낼 세금 없어요. 그 로또 당첨금 관련돼서는. 근데 그 로또 당첨금 갖고 뭐 뭔가를 구입하면은 또 세금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첨금 관련된 세금은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 그 분리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
그래서 308페이지 보시면 거기 과세 단위라고 있어요. 무슨 단위라고 있어요? 과세 단위. 그래서 과세 단위가 뭐 내는 단위죠? 세금 내는 단위를 과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떨 때 세금을 어떻게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무슨 단위 과세예요? 개인 단위 과세. 그래서 이 개인 단위 과세의 뜻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내는 거예요. 다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4명이야. 근데 다 돈을 벌어. 그러면 합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4명이 다 따로따로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단위 과세라 그래요? 개인 단위 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인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내도록 되어 있어요? 5월 달에. 근데 왜 5월 달이냐면 여기 잠깐만 앞에 봐보세요. 제가 큰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1월은 1기 확정 부가가치 1기가 아니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이에요. 왜냐면 1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월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달이에요. 뭐요? 연말정산. 저 연말정산 해요. 실기 때. 그 다음에 3월은 법인세 신고하는 달이에요. 근데 매달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는 큰 덩어리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은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이에요. 4월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 다음에 몇 월이냐? 그 다음에 5월. 5월은 아까 무슨 세 신고하는 달이라고요? 소득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6월 없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1기 확정 뭐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8월 없고 9월 없고 10월 달에는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큰 덩어리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상반기가 바빠요. 하반기보다는. 왜냐면 신고들이 주로 언제 몰려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쫙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은요 6월 달에 휴가 줘요. 고생했다고. 고생한 건 맞죠. 그래서 휴가 주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 예전에 다니던 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외여행 보내줬었어요. 뭐 반만 내주고 우리 돈으로 반으로 해서 가긴 갔었는데 여행 같은 거 지금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잘 되던 시기에는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 보너스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보너스 조금 주고 그러니까 뭐 일명 그냥 상여금 같은 거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뭐 2, 3일 이렇게 쉬게 해주는 데들이 많아요. 왜냐면 세무사들도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든지 다 많아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다 많은 시대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장사가 덜 돼요. 진짜 문 닫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문 닫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잖아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하고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막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덕에 첫 해외여행 갔었고. 그 다음에 거기 원천징수 제도라고 보이실 겁니다. 무슨 제도요?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가 뭐죠? 원천징수는 돈 주고 받을 때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떼고 돈 주고 받는 걸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천 징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완납적 원천 징수. 완납의 뜻이 뭐예요? 완납. 예, 다 냈다. 그럼 더 이상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요런 원천 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 징수가 있어요. 예납은 다 낸 거예요? 덜 낸 거예요? 아직 덜 낸 거예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 징수가 아까 설명드렸던 복권 당첨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당첨금 아니면 일용직 요 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 징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월급이 예납적 원천 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서 뭐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 요게 예납적 원천 징수예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현행 원천징수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원천징수 제도는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제일 밑에 우리나라 현행 원천징수 제도 보시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있습니다. 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야 되냐면은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라고 거기 있으실 거예요. 무슨 자하고 무슨 자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먼저지.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으셔야 돼요. 거기 있어요, 교재에도. 며칠 이상 있으셔야 돼요? 183일 넘도록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분들을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거래하고 거래가 아니고 국내에서 돈 번 거랑 외국에서 돈 번 거에 대해서도 다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되는 사업자를 일명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돈 번 것만 세금을 내시면 되세요.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183일. 그래서 183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제한 그 거주자라고 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가서 만약에 일하잖아요. 그럼 그 외국에서 돈 번 거 우리나라에다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요? 우린 일반적으로 거주자잖아요.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명 거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요. 대부분 비거주자는 이제 어떤 분들이시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 와서 내한 공연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 비거주자니까. 근데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돈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외국 나가서 막 돈 엄청나게 버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이나 싸이처럼 외국 가서 잘 되면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첫 번째로 국위선양 하잖아요. 한국을 홍보해주고. 근데 외국 가서 뭐 벌어와요? 돈 벌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다 뭐도 내요? 세금도 내죠. 근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그 선박왕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배를 몇십 척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활동을 외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은 거주자니까 외국에서 돈 번 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시오? 세금을 내시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면은 국가가 이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땅하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봤을 때 땅하고 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패소해갖고 100억인가 더 낸 걸로 알고 있어요. 100억인가 몇십억인가 어쨌든. 왜냐면 이게 1년치 내는 게 아니라 5년치 소급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야 항상 뭐예요? 우리야 항상 이쪽이죠 뭐. 거주자. 맞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적지만 과거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중에 외국 국적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특히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우리나라에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일정 기간 넘으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다 알아갖고 1년 동안에 활동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지나면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뭐 안 가려고요? 군대 안 가려고. 그래서 1세대 그 연예인들 중에서 가수들 중에서 특히 군대 안 간 사람들 꽤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실질적으로 군대 안 간 사람들 찾으면 한 20, 30% 될걸요? 국회의원은 한 7, 80%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군대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건데 그 당연히 갔다 온 군대가 자기한테 투표할 때 유리한 걸로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뺐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저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에 다른 데에서 좀 사건 사고 치고 넘어온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때 제대하긴 했는데 축구 선수였어요. 지금도 축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군대 갈 때쯤에 아들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주면 빼줄 수 있대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걸렸어요. 걸리기는. 브로커 해갖고 군대 뺐었거든요. 축구 선수들. 그 아들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면 뺄 수 있대는데 빼줄까? 근데 싫다 그래서 군대로 오긴 왔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걸렸어요. 브로커들에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브로커들 이용해갖고 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싸이가 유명하잖아요. 군대 몇 번 갔어요? 2번 갔잖아요. 근데 저 아시는 분 중에 싸이는 아니었고 싸이처럼 연예인들 있죠. 자격증 따서 방위산업체로 빠지게 도와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지원 씨 아시죠? 하지원 소속사에서 그 배우였나 가수였나 어쨌든 그 자격증 따게 해주려고 수업 들어갔었는데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진 얘기 안 해주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나쁘다고. 제가 지금 언어를 좀 순화한 거예요. 너무너무라고 안 했어요 그분이. 근데 하지원이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아냐고. 근데 그분이 TV를 안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자기 나중에 TV 많이 나올 거니까 잘 봐두라고. 술 먹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응. 근데 진짜 그거는 했대요. 연예인들 자격증 따서 그 정보처리 기사인가? 그거 따서 이렇게 방위산업체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던 분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서울에서 수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군대 빼는 것도 실제 가능했어요. 지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주소의 판정 좀 볼게요. 주소의 판정 보시면은요, 직업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건 직업관계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생활관계예요. 그래서 그 외국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스튜어디스나 기장님들 계시죠. 그분들 심할 경우에는 외국에 6개월 이상 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거주자예요. 요 생활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가족들이 어디에 있죠? 한국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관계 때문에 거주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럼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은 세금을 어떻게 내셔야 된다고요? 외국에서 버신 것도 우리나라에다 내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버신 것도 한국에다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외항선언 써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무원들도 해외 파견 나가잖아요. 그래도 거주자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관계나 이런 직업관계가 한국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해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판정인데요. 그냥 해외에 파견돼도 우리나라 회사면 이분은 어느 나라 직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직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세금, 한국에서 월급 지급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상세하게 보실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과세기간. 요건 나중에 외울 겁니다. 무슨 기간이요? 과세기간. 제가 좀 전에 이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냐면 5월 달에 세금 낸다고. 근데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치를 내는 거예요? 1년치. 근데 신고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뭐 하셔야 돼요?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좀 요 날짜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갖고 지금 국가에서 날짜를 좀 변경, 조금 더 뭐 넓게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법을 만들 때 원칙만 만들까요? 예외 조항도 만들까요? 예외 조항도 만들어요. 이 예외 조항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교통사고 날 수 있죠. 네. 교통사고 날 때 만약에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당연히 교통사고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신호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받는 금액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대 2니, 7대 3이니, 8대 2니, 9대 1이니, 5대 5니, 10대 0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가늠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래요. 신호등하고 얼마나 떨어진 데에서 사고가 났느냐. 신호등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행자한테 유리하고 신호등에서 멀면 멀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요? 운전하신 분한테 유리하고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이거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갖다 박아도 어쨌든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이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고를 내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저 아는 애가 무단횡단하다가
박은 게 아니고 받쳤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한 놈이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대요. 신호등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그래서 신호등하고 가까우면은 조금 더 이제 배상받을 확률이 커지고 그 영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단횡단 하실 때 뭐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저도 가끔씩 하니까 급할 때.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이고, 예외를 볼 겁니다. 뭐 볼 거예요? 예외.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이론 문제 간혹 가다 나옵니다. 사망하고 출국. 거기 써 있어요. 교재에. 사망한 경우하고 뭐 한 경우요? 출국한 경우. 근데 참 법 만드시는 분들이 못됐어요. 뭐가 못됐냐면, 제가 지금 출국이라고 써드렸죠. 이거 출국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국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국은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이민이에요. 근데 왜 이민이라고 안 쓰고 출국이라고 썼을까요? 왜 출국이라고 썼냐면 이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무슨 거부감을 느끼냐면은 이민 간데 그러면 뭐 있단 뜻이죠? 돈 있단 뜻이잖아요. 이민도 돈 없으면 못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면 그 나라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는 뭐 남욕할 거 못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볼 때 저도 뭐 제조회사에서 있어 봤지만 좋은 눈으로 봐요, 나쁜 눈으로 봐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볼 때 나쁜 눈으로 봐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나빴다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돈 버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아는 놈이 다음에 나왔었다고? 다음 있죠? 저 아는 애가 다음에서 뭘로 나왔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취업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왔어요. 걔가 용접하는 애였었는데 호주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막 다음에서 요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맞나? 그래서 눌렀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애가. 그래서 보고 이제 아는 형들한테 링크 보내주고 했는데 석 달 후에 카톡이 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만나진 못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갖고 카톡으로 대화를 좀 했었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호주 사장이 너한테 돈 많이 줘야 되니까 니네 나라로 꺼지라 그랬대요. 니네 나라로 가버리라고. 그래갖고 한국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나갔어요. 캐나다로. 근데 왜 나갔냐면 호주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호주는 9시 반인가 10시에 일을 시작해서 4시에 끝난대요. 우리 주 5일째고. 그리고 월급은 500 넘게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용접하시면 걔가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20대 중반이 용접하면 300도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숙련공이냐 뭐 이런 걸 워낙 많이 따지니까. 그래갖고 한국에서 일하면은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호주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이런 선진국에서 선진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쪽은 월급이 좀 세요. 우리나라는 월급이 아직 약한데 외국은 좀 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마릴린 먼로 아시죠? 마릴린 먼로 5번째 남편이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진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만약에 내가 뭐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목수래. 그러면은 좋게 봐요? 좀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깔려있는 밑바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예외는 2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뭐요? 출국.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하고 출국이라고 안 나오고 사업의 개시랑 폐업이 나와요.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왜 섞어서 내요? 우리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조금 더 보고 오늘 아마 조금 못할 거예요. 다 나가기엔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월요일 날 하고 월요일부터 실기를 좀 나갈 겁니다.